식장들이 멀어서 그런가요? 어디 할 차례입니까? 네. 페이지 44. 지금 우리 무효 배우고 있죠? 그래서 무효 행위의 전환 이거예요. 민법제 138조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민법 138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효의 법률행위가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위협할 수 있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를 수요로 봅니다. 예. 읽는 것도 쉽지 않죠. 사실은 소리 내서 읽으면서 우리 한글인데 우리가 아주 부드럽게 읽을 것 같은데 못 읽어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문맹률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읽어보라 그러면 잘 못 읽어요. 우리 통계는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띄어 읽는 게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야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가 아니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 민법 제 138조에 자, 어떠한 법률행위가 일단은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 법률행위 자체로서는 무효인데 이 법률행위의 내부를 잘 들여다보니까 그 내부에 B행위로서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표의자가 이 무효를 미리 알았더라면 B라고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런 B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A가 무효인 줄 모르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알고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분명히 그 내부적으로는 내가 비록 A라고 하지만 사실은 B의 효과를 부여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당사자의 의사를 그대로 밝혀서 A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B의 효력을 부여하자. 속으로는 B의 효력을 부여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갑이 있는데 갑하고 을은 17년 차 부부 사이에요. 17년 된 결혼 생활 17년이나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둘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밖에 나가갖고 병을 만났어요. 이 둘 사이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거 뭐 어디 드라마 같은 데서 좀 봤던 내용이죠. 예, 둘 사이에 아기가 없어가지고 남자가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17년 동안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거든. 근데 나가서 얘 아기는 11개월 만에 나갖고 들어온 거야. 그럼 남자 입장에서 11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으면은 거진 한 방에 끝난 거죠. 11개월 만에 아들 낳았으면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이건 한 방, 딱 한 방. 여기는요, 수도 없이 노력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안 됐대.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갑이 그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잘 키웁시다. 라고 얘기할까요? 거봐, 이씨, 그럴까요?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봐, 이씨, 그러는 거야. 뭐라고요? 여기는 한 방에 됐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뭐라는 얘기야? 나한테는 잘못 없는데 너한테 잘못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서 친생자로 출생신고해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려면은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 갑, 어머니 을, 혼인 중의 자 이렇게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도장 찍고요. 근데 아버지가 갑이고 어머니가 을이 아니죠. 어머니는 누구죠? 병입니다. 그럼 이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고 혼인 외의 자인 거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한다는 얘기는 친생자로 출생신고한다는 얘기고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한다는 얘기는 뭐죠? 인지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갑, 어머니 을, 혼인 중의 자 그랬어요. 이 친생자 출생신고 이거 무효죠? 그죠? 이게 무효입니다. 아버지는 갑 맞는데 어머니는 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생자도 아니죠.
둘 사이에 친생자가 아니야. 친생자면 혼인 중에 출생한 애가 친생자라고요. 근데 여긴 친생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으니까 이게 무효인데 갑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친생자는 아니지만 이게 무효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할 거야? 내 아들이 맞다라고 인지는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생긴 아들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신고다라고 하는데, 인지신고는 아버지 갑, 어머니 병, 혼인 외의 자를 내 호적에 입적시키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인지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고, 무효지만 나는 내 자식이니까 내 호적에 입적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었죠. 분명히 이런 의지는 있었잖아요. 이때는 친생자로서는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인지의 유효로 써먹으라.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갑이 죽어요. 근데 갑이 남긴 재산이 2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남긴 재산이 2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이때 200억의 재산을 남기면 어머니가 1.5대, 아들이 1 갖는 거야. 그럼 1.5대 1이면 여기서 120억을 상속을 받으면 아들은 80억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아니죠. 자기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죠. 그러니까 얘한테 안 주고 싶은 거죠. 안 주고 싶으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근데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됐기 때문에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다. 그러니까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이게 친생자로서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갑의 자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효력을 부여하자?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자. 그러니까 인지로서 재산을 상속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개념인데 일단은 법률행위 중에서는 요식행위가 있어요. 요식행위는 형식과 절차를 엄격하게 갖춰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요식행위다. 근데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요식행위가 다른 요식행위로서의 유효로 전환될 수 원래 없는 건데 판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례가 이런 것들 친생자 신고로서 무효. 그죠? 원래는 무슨 신고했어야 돼요? 인지 신고했어야지. 친생자가 아니니까. 근데 친생자 출생 신고가 비록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인지로서의 효력을 갖추고 있으면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인지로서 돌려서 써먹어라, 전환해서 써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식에서 요식도 인정하고요. 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 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의 전환도 인정합니다.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갖춰야 되는 행위가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경우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행위에 유효로 써먹을 수는 있겠죠. 이건 형식과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고, 얘는 형식과 절차를 분명히 갖춰놔야 돼요. 근데 그걸 갖추지 못했대. 그래서 무효래. 수표를 발행합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해서 수표를 발행하면서 발행자 아무개, 그래서 여기다 도장까지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었어요. 여기 줬어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이런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를 줬는데 지금 얘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장이 안 찍혀 있다고.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 도장이 찍혀야 된다니까. 도장이 안 찍히면 그건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지만 얘한테 그 수표를 왜 발행해서 줬을까요? 수표를 발행해서 준 이유가 뭘까요? 줄 돈이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땐 채권 증서로서 효력 정도는 부여할 수 있다. 차용증의 효력 정도는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차용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불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로의 전환도 인정한다. 불요식행위, 같은 불요식행위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행위예요. 근데 잘못해갖고 무효가 됐대요. 그러면 다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불요식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거는 또 이 유효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환도 인정합니다. 근데 불요식행위로서 무효가 요식행위로서의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하나 써줬는데 그 차용증의 지급기일을 뭐 한 달 후라고 됐다 적어놨대요. 그 차용증을 가지고 은행에 갖다 집어넣으면 어음으로 생각해서 은행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거 아니죠. 자, 다시 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어떤 법률행위로서 무효인데
다른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될 때는 비록 A로서 무효지만 그대로 놔두고 B의 효력을 부여하자. 요 내부에 숨어있는 행위의 효력을 부여하자. 이게 뭐라 그런다고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환은 인정이 되는데 불요식 행위로서 무효는 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효는 됐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45페이지 3번의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 보이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무효가 끝나고 법률행위의 취소가 나와요. 법률행위의 취소다. 그런데, 자, 무효는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취소는 뭐냐?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던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유효인 법률행위가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버려요? 무효로 바뀌는 걸 취소라고 한다. 그죠? 유효인 법률행위, 이런 유효, 나중에 무효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유효를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예, 유동적 유효다. 자, 이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고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하지 않고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인 거예요. 취소를 해야 무효로 바뀌죠.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인이라고 얘기해요. 추인.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는 얘기는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요 추인하게 되면 그냥 유효로 쭉 확정이 돼버리는 거고 취소하게 되면 돌아가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취소하면은 무효가 되고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연 취소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자만이 추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드린 말씀을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자시요.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추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추인은 뭐라 그랬어요?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이걸 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만이 취소권 포기하죠. 내가 이 권리가 있어야 이 권리 포기하잖아요. 이 권리가 나에게 없으면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없는 권리를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죠? 나한테 있으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인이다라고 하는 건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취소권자만이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취소권자인 거야.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취소권자는요, 우리 그냥 한 대승씨다 이렇게,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한자, 어떤 상태에서 법률행위 한 자,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법률행위 한 자, 그리고 이자들의 대리인이에요. 이자들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도 있고요. 임의 대리인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승계인입니다. 승계인. 그래, 승계인은, 자,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 있고요. 특정 승계인이 있습니다.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렇게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게 취소권자들이에요. 취소권자고요. 그럼 제한 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자신이 한 법률행위 자신이 취소할 수 있어요.
이자들에겐 누가 있을까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죠. 여기는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또 임의 대리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자들도 취소권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에게는 취소권이 있어요.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야 가서 취소하고 와 라고 해서 취소권을 어떻게 돼? 특별히 수여받아야 돼요. 이 경우에는 특별 수권을 받아야만 취소권이 있는 것이지 특별 수권이 없으면 취소권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원칙적으로 취소권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임의 대리인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취소권은 없고 가서 취소권 좀 행사하고 와 라고 해서 취소권을 수여받아야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이다 라고 하는데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속인이다 그러면 포괄승계인은 피상속인이 뭘 가지고 있으면 취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 그 피상속인이 취소권 가지고 있으면 상속인도 취소권 그대로 승계한 거죠. 여기는 당연히 포괄승계인은 취소권을 승계받습니다. 근데 특정승계인은 그래요. 특정승계인은 매매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취득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지상권을 다시 지상권 이전 계약을 통해서 이전받는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매수인 그러면 돼요. 매수인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권만 특정 승계는 불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 드리면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 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좀 쳤어요. 사기 좀 쳐가지고 여기다가 갑이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갑이 지금 취소하고 싶겠죠? 취소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병을 만난 거야. 병을 만나는데 병이 갑한테 이 땅 나에게 파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사기를 당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가서 지상권 설정 계약 취소하고 올게. 그랬더니 병이 그냥 저한테 이 토지를 파시면 제가 가서 지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갑으로부터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죠. 승계를 받는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승계받았잖아요. 이런 사람을 무슨 승계인이라고 불러요? 특정 승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승계받으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면은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소권자는 거기 무능력자 그거 지우세요. 제한능력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한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및 그 대리인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 대리인 및 승계인 이런 자들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고요. 또 취소의 효과,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뭐 소급적 무효다라고 하는데 거기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적이고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은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건 지난 시간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걸 상대적 취소다.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걸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무효가 됐대요.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 권리를 이행해 줬을 테고요. 여기다가는 대금, 금전을 이렇게 이행해 줬겠죠. 그런데 이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소급해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됐다, 싹 다 소멸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원래 조서는 안 된 거죠.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 처음에는 누구 거였어요? 갑 거였잖아요. 처음에 이건 누구 거였죠? 여기 거였다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해서 갑이 가지고 있을 테고
을이 가지고 있겠죠? 그럼 지금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남의 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걸 가지고 있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부당이득이지. 아무런 원인 없이 남의 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겠죠? 또 여기도 어떻게 해요? 부당이득 돌려줘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돌려주고 얘는 어디다 돌려줘?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악의의 수익자,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까지 다 배상하고 선의의 수익자. 그래요. 이게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럼 선의죠. 선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현존이익만 쓰고 남은 것만 반환해 주면 돼요. 현존이익 한도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데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이 나오죠. 제한능력자에 대한 특칙인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제한능력자는 언제나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설명한 것 같은데 갑이 현재 17세 미성년자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 컴퓨터예요. 노트북 컴퓨터 시가 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걸 을하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을은 중고 컴퓨터 매매상입니다. 도매상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물어봐요. 야, 너 왜 노트북을 팔고 있어? 그랬더니 갑이 어머니는 지금 편찮으셔서 집에 계시고요.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집에 안 계신데요. 실제로는 어머니 감기 걸려서 진짜 편찮으세요.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는 이유가 직장 가신 거야. 근데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는 진짜 어머니는 굉장히 중병에 걸린 줄 알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줄 알고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힘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500만 원을 줍니다. 50만 원짜리인 줄 알면서 500만 원을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돈을 줬는데 요 깜찍한 녀석이 이 5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지네 반 애들 다 불렀어요. 우리 반 다 와. 그런 거야. 그리고 얘들한테 잔뜩 이것저것 술도 사주고 막 밤새 이거 갖고 놀고 먹고 하는 거야. 그래서 쓴 돈이 499만 원이에요. 499만 원. 그 다음에 잔금이요. 1만 원입니다. 500만 원 중에서. 요거 이제 영수증을 받았어요. 영수증을 받고, 그 다음날 가서 이 매매 계약을 뭐 하겠다고? 취소한다. 제한능력자, 자신이 한 법률행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저씨, 취소할게요. 여기에 가서 취소의 의사표시합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가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을이 저 컴퓨터를 조금 손봐서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좀 바꾸고 그래서 여기다가 6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병은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 정에게 65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정은 이 컴퓨터를 무에게 또 70만 원에 이렇게 팔은 거야. 다 선이에요. 다 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이 와가지고 17살 먹은 얘가 와가지고 취소를 그냥 해버립니다. 그럼 이후의 법률관계 뭐가 돼버려요? 싹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건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후의 법률관계 싹 다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럼 을은 가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가갖고 다 찾아서 회수해다가 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알았죠? 그러니까 받은 이익에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붙여야 되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499만 원짜리 영수증하고 뭐죠? 잔금 10,0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서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부당이득이 뭐만 반환하면 돼? 현재 남아있는 금액,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얘는 자기가 얻은 이익 모두를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컴퓨터 받았죠?
컴퓨터 자체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 컴퓨터 제3자에게 처분해서도 다 찾아다가 반환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자에 대한 특징인데 그건 제한능력자로 바꾸셔야 되겠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한다. 그 다음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한다고? 취소권을 포기한다. 취소권을 포기한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인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인 거야. 왜?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지. 남의 권리를, 이분 권리를 제가 포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랬죠? 네가 뭔데 내 권리를 포기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취소권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죠? 추인권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결국은 누구다?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다. 그러니까 추인권자는 결국은 누구란 얘기예요? 취소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추인의 의의는 취소권의 포기인데 추인권자가 해야 된다. 추인권자는 누가? 취소권자가 추인권자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그러면 추인권자가 누구냐?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추인권자는 결국은 취소권자가 추인권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결국은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법정 재래인뿐만 아니라 임의 대리인, 포괄 승계인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인데 제한능력자 당연히 자신이 한 법률행위 자신이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이런 제한이 붙어 있어요. 원인이 종료된 후. 그러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고 난 다음에 추인한다는 얘기죠?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추인해야 되겠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돼버려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차고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자,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면 원인이 종료되는 거죠. 의미가 좀 어려운가요? 17살짜리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예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그러면 그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다는 얘기는 미성년자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년자가 됐다. 이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면은 원인이 종료되는 거죠. 내가 착오를 일으켰네.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네. 이걸 나중에 인식하게 되면 그 원인이 종료되는 거거든. 그래서요, 원인이 종료한 후에, 그럼 제한능력자는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자, 다시. 추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뭐라고 얘기했죠? 취소권의 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을 뭐라 그런다고요? 취소권의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런데 취소권자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취소권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남의 권리를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자만이 누가 된다? 추인권자가 되는 거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추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만 해야 돼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고 난 후에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그래요. 법정 대리인은 이 사람은 결국은 본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런 얘기죠. 얘는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얘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잠깐 보시면 제한 능력자가 되면은 법정 대리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을 회복하기 전에도 제한 능력자를 대신해서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능력자가 돼버리고 나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한 능력자인 동안에도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추인할 수 있고요. 승계인 중에서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취소권이 있는 자들은 다 뭐 할 수 있어? 추인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신경 써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임의 대리인, 특정 승계인, 요거 3개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다. 그럼 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특정 승계는요, 취소권만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야만 취소권이 같이 쫓아오는 거야. 옵션으로 쫓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인권자는 누구다? 취소권자다. 취소권자가 그 추인권자인데, 다만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만 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의 의미는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고,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그럼 어떠하느냐?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얘기하는데, 제한 능력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은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언제만 한다고요?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만 한다. 예외적으로. 나머지 다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인을 하게 되면은 뭐로 확정이 돼버려요? 유효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여기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5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런 것들이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런 것들인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로 인해서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시켜버릴 수도 있죠. 유효로 확정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좋아요.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뭘로 확정이 돼버려요? 유효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취소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취소의 원인이 다 종료되고 없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취소가 아니고 뭐지? 추인이다. 이렇게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드리고요.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보십니다. 자, 넘겨보십니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을 받잖아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도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 여기는 지금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은 법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봐서 유효로 확정짓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뭐를 정해놨어요? 법률 규정으로 추인을 정해놓은 거야. 특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청, 한 사람은 담양에 살고 한 사람은 강경에 산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자, 을이 갑한테 사기를 좀 쳤습니다.
사기쳐서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뭘 알았어? 사기친 걸 알은 거예요. 나중에 사기친 거 알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전 상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난 다음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사기당한 걸 갑이 나중에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있는 거야. 사기당한 걸 알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죠. 보세요. 사기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도 이행을 해준다는 얘기는 취소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행이에요. 이행은 전부나 또는 일부의 이행. 전부를 이행하든 일부만 이행하든 이거는 뭘로 보겠다? 추인으로 보겠다.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야. 나중에 갑이 아유 난 이거 추인할 수 있는지 그거 자체도 몰랐다니까요. 이래버릴 수 있죠. 이게 추인인지 몰랐대 지가 이행하는 게. 나중에 취소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일률적으로 확 정해놓은 거야. 전부나 또는 일부를 이행해버렸습니다. 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추인으로 돼버린다고. 아시겠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담보 제공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요번엔 이행 청구 한번 볼게요. 이행 청구요. 자, 사기를 당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는데 중도금 지급기일이에요. 갑이 을한테 너 나한테 사기쳤어. 너 이거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이 녀석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무서우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중도금 줘야 되는데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 갖고 안 나타나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중도금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갖고 오라는 얘기는 뭐야?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행 청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했다.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 청구를 했다. 취소권자가 이행에 청구를 했다. 그럼 이건 법정 추인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이행을 받은 경우 한번 보시자고요. 상대방의 이행. 지금 사기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취소권자죠. 취소권자인데 을이 중도금을 가지고 왔어요. 중도금을 가져왔을 때 자기가 취소하고 싶으면 중도금 받으면 안 되죠. 돈 가져가. 너 내가 취소해서 그냥 안 놔둘 거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야. 이런 얘기. 취소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나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도금을 갖고 왔는데 얘가 신사임당 누님으로 해갖고 빳빳한 걸로 그냥 한문택에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기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약속은 또 잘 지키네. 그래서 돈을 받았대요. 돈을 중도금 일부라도 이행을 어떻게 했든 이행을 받았든 관계없이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야? 취소하지 않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능동적으로 이행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행을 받은 경우도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행의 청구는요, 능동적으로 이행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만 수동적으로 이행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보세요. 자기가 야 중도금 빨리 갖고 와 라고 이행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취소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을이 갖고 와서 중도금 갖고 오면서 어이 중도금 받고요. 중도금 빨리 받아가세요. 그러면 얘가 취소 못하나요? 법정 추인이 되면은 취소권이 포기가 되는 거죠. 사기를 친 을이 와갖고 돈 갖고 왔다고 돈 받으시라고 그러면 추인이 되는 거냐고. 취소권이 포기되는 거냐고. 될 수가 없잖아요. 갑은 지금 취소하려고 하는데 을이 돈 갖고 왔다고 돈 좀 받으시라 그러고 그러면 갑이 취소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대. 그래서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대요.
그럼 취소권자가 뭐라 그래? 야, 나 이행 안 할 거야. 취소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능동적으로 이행을 한 경우, 수동적으로 이행을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능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고,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엔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취소권자가 능동적으로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고, 나머지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했든 이행 청구를 받았든 다 법정 추인이 됩니다. 이 두 개만 이렇게 나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법정 추인 사유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또는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는 양도, 이거는 강제 집행, 이거는 경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담보 제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여기 잠깐만 보시고 암기하세요. 이행시와 이청시는 한 분은 담양사시고 한 분은 강경사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시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지우고 물어보면 안 나와. 입으로 한 서너 번 해봐야 나온다고. 나중에 기억이 된다고요. 처음부터 공부하는 나쁜 습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죠? 해보세요 한번. 이행시와 이청시는 한 분은 담양사시고 한 분은 강경사신다 그랬죠. 이행, 이청, 담양, 강경. 이행, 이청. 네. 여기는 담양, 여기는 강경. 그래서 어떻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이 경우엔 취소권자가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뭐가 된다? 법정 추인이 된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암기해 봅니다. 뭐라 그랬죠? 강경산다. 그죠? 이행시와 이청시는 형제가 아닌데 담양, 강경에 사신다. 아시겠죠? 이렇게 묶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행시와 이청시는 한 분은 담양 사시고 한 분은 어디 사신다고요? 강경에 사신다. 요거만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법정 추인이야. 이렇게 하면 만자예요. 이게 요거만. 나중에 얘기하면 여기서 답이 70%, 여기서 20%고 나머지 10%는 요 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이행의 청구 이거 누가 했어야 된다고?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도 누구와? 취소권자만이 했을 때 법정 추인이고, 나머지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 받은 경우, 한 경우 받은 경우 모두 다 법정 추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추인이니까 모든 추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죠.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그 밑에 양쪽 가로 5번에 취소권의 단기소멸 보이시죠? 취소권의 단기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날로부터 3년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다시 한번요. 취소권은 굉장히 빨리 소멸한다. 이걸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하는 거야. 해보십니다. 추삼한십. 추삼한십. 추삼이 뭐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 자, 설명드릴게요. 갑이 현재 12살이에요.
12살 난 갑이 있습니다. 12살, 13살? 12살로 하시죠. 12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11살로 하겠습니다. 얘는 11살. 갑이 11살입니다. 을하고 법률행위 했어요. 그럼 얘는 현재 취소권자 맞죠? 미성년자니까 취소권자잖아요. 취소권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취소권을 소멸한다 그랬죠? 그럼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는 얘기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얘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날인 거야. 그럼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건 몇 살이에요? 19입니다. 19살부터 추인할 수 있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돼야 추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몇 년? 3년. 22세가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는데 얘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 11살에 법률행위 했죠. 그때부터 몇 년이요? 10년. 그럼 몇 살이야? 21살. 어떤 게 먼저 도래할까요? 한 날로부터 10년이 먼저 도래하죠. 그럼 이 날짜로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취소권의 단기 소멸인데 요번에는 그러면은 얘가 17살이에요. 17살 그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한번 볼까요? 3년 그럼 19세 플러스 몇 살? 3살 22살이에요. 그죠? 그런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럼 17세 플러스 몇 살일까? 10년 그럼 27세죠? 그럼 며칠자? 요 날짜로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취소권은 소멸한다. 취소권이 소멸하게 되면 취소권을 다시는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삼 한식 취소권은 단기에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조금 쉬었다가 조건과 기한 하겠습니다.